혼자서 소주 먹는 게 허위성가 아니에요. 이거 홍어예요? 뭐야? 전기 나갔어요? 피디님!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조 뚫몽. 전 벨기에에서 온 지리안 김따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계가 전 뭔지 궁금했어요, 아까부터. 시계가 좀 고장난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시간 폭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간다. 네. 이 시계가 뭔지 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재식 교수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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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만사 모든 게 궁금하고 재밌는 호기심 박사 곽재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계 무슨 뜻일까요? 기후라고 써있죠, 지금. 근데 이게 시계가 거꾸로 가서 시계가 맞나요? 네. 이 시계의 정체는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우리의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을 보는 것이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더 오르는 시점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대략 어느 정도 남았을까 추정된 시간을 보여주는 물론 터지는 게 아니라 기후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계입니다. 평균 기온이 1.5도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1.5도가 오른다는 게 체감하기에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렇게 네네. 1.5도 정도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홍수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의 크기는 한 100% 정도 높아진다.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는 한 14% 정도 더 높아진다. 홍수의 피해가 평소보다 한 20-3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시야 사는 사람들이 비 와서 막 살림살이 다 떠내려가고. 화장실로 막 다 나오고 막.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바로 그런 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약한 사람들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7년 4개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국, EU, 핀란드, 일본, 미국 등 UN 121개국이 네. 이것 선언에 동참을 약속했는데요. 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탄소 중립 아니에요? 맞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탄소 중립이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 25%, 4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여기에 가스복합 발전소까지 더하면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탄소를 줄이려면 뭔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기는 안 쓸 수는 없고 이게 화력발전소의 딜레마죠.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발전소를 돌리면 안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뭐야? 전기 나갔어요? 피디님! 정전된 거예요? 뭐야? 어머! 교수님! 방금 정전되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진짜 좀 무서웠어요. 갑자기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녹화 다 전전되면? 지금 당장 화력발전소를 모두 다 없애버리면 방금 전처럼 전기가 수시로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전과 전력그룹사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는 발전소를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대신에 태워도 연소를 시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다른 하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냄새 지독한 거 진짜 모르겠는데 안 지독한 건 알 것 같아요.
요새 특히 한국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 수소. 아, 수소. 맞아요. 최근에 핫하다고 했으니까. 수소 불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드로젠. 와. 영어도 하이드로젠이잖아요. 하이드로젠. 자, 불어로 이드로젠. 이동호젠. 발음 좋으신데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수소는 냄새가 안 나는 것인데 네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오! 여기에도 그 에너지가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홍어예요? 그렇습니다. 삭힌 홍어. 아, 저도 홍어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홍어로 화력 발전소 만든다는 거 아니죠? 이 냄새 무슨 냄새입니까? 무슨 냄새? 암모니아. 암모니아. 정답입니다. 화력발전소를 구원해줄 구원투수. 세이브 승을 올릴 수 있는 바로 홍어에서도 나오는 그 물질 암모니아가 수소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이죠. 저는 사실 암모니아가 대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사실 수소는 최근에 뭐 수소 경제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수소차도 굉장히 핫한 화두잖아요. 수소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요즘 참 많죠. 네. 그죠? 우주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풍부하고 많은 물질 수소입니다. 그러면 수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H2O예요. 수소와 산소가 2대1 비율로 결합해서 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서 수소를 뜯어내면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연료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기체는 아무리 태우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를 대체할 무공해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의 생산 계획량이 전체 수요량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볍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피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운반하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느냐. 수소를 이런 액체 상태로 한번 바꿔보자. 보통 뭔가를 액체로 바꿀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100도 이상일 때는 수증기 상태로 막 돌아다니지만 100도 밑으로만 온도를 낮춰주면 물로 변하잖아요. 네. 그죠? 수소 기체도 평소 때는 수소 기체지만 우리가 막 냉각을 시켜가지고 춥게 만들면 언젠가는 오그라붙지 않겠습니까? 네. 수소 기체는 도대체 몇 도까지 온도를 낮춰주면 액체로 변할까요? 마이너스 150도. 섭씨 영하 253도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엄청나죠. 말하기도 힘든데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진짜 연료로 쓰는 거예요. 차단 아니고? 그래 맞아요. N 질소, H3 수소 3개.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뭐가 없어요? 탄소. 우리가 싫어하는 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아무리 태우고 지지고 볶고 어쩌고 해도 이산화탄소가 근원적으로 안 생깁니다. 수소하고 마찬가지로. 특히 아까 수소가 뭐가 좀 골치 아프다고 했습니까? 운반하기가 골치 아프다라고 했어요. 그 운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암모니아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안전한가요? 좋은 질문이죠. 물에 잘 붙는 물질일수록 어쩔 수 없이 화재의 위험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잘 다룰 줄만 알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약품 만드는데 여러 가지 화학약품 만드는데 이런 데도 암모니아를 많이 사용해왔고 여기저기 수출 수입도 많이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안전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친숙한 편인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태우면 됩니다. 그걸 그냥 집어넣어서 태우면 됩니다. 자, 어떻게 태우느냐. 연료를 섞어서 태우는 것은 혼소라고 합니다. 혼소. 혼소는 혼자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태우는 거예요. 혼소는 섞어서 태우는 게 혼소예요. 혼자서 소주 먹는 게 혼소가 아니에요. 혼소, 혼합해서 연소시킨다 이 말이죠.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네. 석탄을 태우는 데다가 암모니아를 넣어가지고 같이 태웁니다. 가스복합발전소에서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태우는 곳인데 거기에 수소를 넣어서 같이 태운다라는 거죠. 아모니아를 뭐 20% 정도 넣는다면 석탄 대신 그러면 그 20%만큼의 이산화탄소도 줄이는 건가요? 빙고. 그렇죠.
조금씩 수소나 암모니아를 타가지고 태우다가 나중에 그 비율을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그래서 점점 암모니아만 태운다, 수소만 태운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겠죠. 기존의 화석 연료하고 이 암모니아, 수소는 성질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르죠. 연료의 차이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 고쳐줘야 되는 부분을 한국전력에서 기술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도 많이 잘 만들고 탄소도 줄인다라는 이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 또 한전이기도 합니다. 2024년까지 네. 불과 2년 남았죠.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개발한다. 2027년까지는 실제로 잘 가동되는지 발전소에서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는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인 줄로만 알았던 그 암모니아를 태워서 나는 전기가 흘러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되는 미래가 5년 후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암모니아로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도 운영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그렇죠. 친환경 발전소가 탄생을 하는 거죠. 2050년까지 우리 다 뭐 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탄소 배출 제로인 화력 발전소를 경험하는 그 시대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겠죠. 맞이하게 되겠죠.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던 어렵게만 생각하던 분야였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쉽고 재밌게 풀어주시니까 제가 지금 척척박사가 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아모니아가 이제 연료될 수 있다, 캐리어 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이 배워서 쑥쑥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유독 냄새가 좀 많이 난다. 뭘 떠올리셔야 되겠습니까? 암모니아 혼소. 그래, 이거를 태우면 연료가 되는데 이 생각 해보시면 좋다라는. 아, 이것 좀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부터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교수님 짱.